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의 김도영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모두들 안녕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비형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특히 비형간염의 진단, 어떤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또 관련된 만성 비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하시죠. 관련된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면 바로 진단이 나오지만 비형간염 진단이 쉽지 않은 이유가 특히 만성이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성 비형간염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요. 극심한 피로감, 또 발열, 설사, 복통, 또 관절통, 오심, 구토 이런 소화기관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몸살 감기로 생각을 하고 A형 간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B형 간염도 결국 급성 간염이면 A형이든 B형이든 그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급성 비형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비형간염은 침묵의 간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요. 피로감, 이런 정도, 쇠약감 이런 정도의 증상밖에 없어서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상만으로 만성 비형간염을 진단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답변을 해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비형간염 검사가 필요한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비형간염은 산발적으로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데 본인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수직감염 때문에 가족 내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가나 외가 쪽으로 만성간질환, 그중에서 비형간염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본인도 혹시 그 전에 검사한 적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면 바로 비형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비형간염에는 급성 비형간염이 있고 만성 비형간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질환 모두 혈액 검사로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그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에 비형간염이 들어와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이러스 표면 항원, 영어로 하면 S 항원이 양성이면 지금 그 분은 비형간염에 걸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비형간염이 급성인지 만성인지는 그 표면 항원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항체라는 거 있죠. 항체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항체라는 게 뭡니까? 항원이, 바이러스를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이 대항하도록 면역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단백질인데 급성기 때 만들어내는 단백질하고 만성기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하고 다릅니다. 지금 항체가 급성기 항체가 있고 만성기 항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성 비형간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항체는 C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C 항체 중에서 급성을 의미하는 IgM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고요. 만성 비형간염에서는 같은 C 항체라도 IgG 항체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확인을 해서 IgM 타입이 나오면 급성 비형간염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IgG 타입의 C 항체가 양성이면 만성 비형간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A형 간염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급성 B형 간염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B형 간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모두 만성 B형 간염을 다룰 거기 때문에 급성 B형 간염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성 간염은 그 원인이 뭐가 됐든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됐든 독성 간염이 됐든 허혈성 간염이 됐든 B형 간염이 됐든 급성 간염은 치료법이 거의 동일한데 보존적 치료 또는 대증요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에 대해서 그 증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치료, 그걸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피로감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황달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면 입원을 하게 되고 수액요법을 한다든지 또 간장보조제를 투여한다든지 또 영양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성 비형간염에서는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많이 쓰지만 급성은 90% 이상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급성기 때 이 바이러스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급성 비형간염에서 일부 환자는요 황달이 너무 심하게 오고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간부전에 빠져서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심하게 온 급성 비형간염 환자에서도 일부 바이러스 약을 쓰는 환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납니다. 급성 비형 간염은 6개월 내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또 표면 항원도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만성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계속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급성 비형 간염 진단을 할 때 확인했던 혈액 속에 S 항원이라는 게 없어져야 이제 급성 비형 간염이 끝나는 건데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그게 바로 만성 비형 간염입니다. 자, 급성 비형 간염이 회복되는 환자에서는 혈액 검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S 항원이 음성으로 되고, 그럼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S 항체잖아요. 면역력을 가진 그 항체가 생기는 환자도 있고, 항원은 없어졌는데 항체는 생기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항원만 없어져도 회복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S 항체가 생기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긴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항체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성 비형 간염으로 되면 어떻다고요? S 항원이 평생 양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있기 때문에 항원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항체는 안 생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S 항원이 양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만성 비형 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성 비형 간염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정기 검사를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그 검사는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는 것은 비형 간염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또는 간 섬유화가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는지, 또는 간경변증이 혹시 생겼는지, 간암이 혹시 조그만 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검사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검사 항목으로는 혈소판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 섬유화라든지 간 경변을 진단할 때 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혈소판이 진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소판 검사를 하고, 당연히 간 손상 지표 뭐라 그랬죠? AST, ALT, 또 간 기능을 반영하는 알부민이라든지 빌리루빈 같은 것, 또 혈액 응고 검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간 질환의 진행을 이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액 검사고요.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양 표지자인 알파 태아 단백 AFP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섬유화 스캔이라고 해서요, 파이브로 스캔 검사도 아마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중 시간에 이 영상 검사, 초음파하고 이 파이브로 스캔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내서 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형 간염의 진단법, 급성 비형 간염과 만성 비형 간염의 진단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